미국 얘기해 볼게요. 미국은 사실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연금 투자의 한 60% 정도가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주식에 있어서 투자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투자자라고 하면 워런 버핏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워런 버핏이 이번에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보내서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나이가 95세예요. 맞습니다. 95살이십니다. 네. 사실 이제 올해 은퇴할 거다라는 발표는 이미 했었는데요. 이제 주주들에게 사실은 워런 버핏은 늘 편지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투자 성과가 안 좋은 때도 정성스럽게 솔직하게 후회한다,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도 쓰기도 하고 네. 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때도 정말 소탈하게 이렇게 쓰면서 그 워런 버핏의 서한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네.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또는 시장에 관심 있는 분까지 합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편지, 지금 화면에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는 이 편지가 워런 버핏이 매년 주주들한테 쓰는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회사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회장인데 거기 주주들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이 안에 내용들이 그런 여러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맞습니다. 같이 담겨 있다. 예, 그래서 참 볼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편지라서 네. 꼭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가 아니더라도 늘 관심을 일으켰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주주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편지 봤더니 막 수만 자에 이르는 편지를 거의 다 손으로 직접, 그러니까 손으로 치는지 쓰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써서 이 내용에 관심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내용은 주로 어떤 게 포인트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내용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은퇴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은퇴하지만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자기를 이어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렉 후계자. 에이블 부회장이라고 네네네. 합니다. 그 부회장도 자신의 그 경영 철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회사의 어떤 그 가치를 그대로 지켜나갈 것이다. 따라서 신뢰를 보여달라. 사실은 그게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네. 사실 워런 버핏이 은퇴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로서의 최고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일 텐데 네. 이 사람의 의사결정 체계가 지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과연 과거의 어떤 실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아마도 투자금을 좀 회수하는 그런 결정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안 그래도 된다. 믿어달라. 사실 이런 게 포인트고 그다음 이 회사는 계속 사회에 기부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보니까 65년에 직물 회사를 인수를 해서 지금은 투자 회사라고 보면 됐나요? 이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 투자 회사, 그렇죠. 지주 회사. 네. 저는 그 워런 버핏의 회사 이름이 버크셔 해서웨이인 게 처음 이상했어요. 네, 보통은 왜? 이제 뭐 네. JP 모건 같이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이게 회사 이름을 짓는데 그래서 봤더니 이게 65년에 직물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이후에 그냥 그 회사명을 그대로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결국 이 회사는 결국 전통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회사다라는 것이 결국 회사명을 바꾸지 않은 것에서도 드러나죠.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보험이라든가 철도, 뭐 소비재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회사가 됐고 지금은 시가총액이 1조 달러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한국을 방한한 적이 있어서 2011년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워런 버핏 많이 알잖아요. 투자의 신으로 그렇습니다. 얘기하면서. 네. 별칭이 투자의 신이고요. 네. 뭐 지금은 순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세계 최고 부자, 따라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신, 뭐 이런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특히 이제 투자자들에게 버핏만이 갖고 있는 통찰과 투자 철학이 사실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투자 네. 원칙, 잃지 마라. 잃지 마라. 예, 잃고 두 싶진 번- 않죠. 예, 네. 두 번째 투자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잊지 마라. 잊지 이겁니다. 마라. 예를 들면 잊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 원금을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10%를 잃었습니다. 그럼 이제 90원이 됐겠죠? 네. 그런데 다시 10% 수익을 내도 99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잃는다는 것이 원본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의미에서 잃는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섣부르게 한 발 두 발을 좀 주의 깊게 못하게 첫 발을 내딛는 게 투자의 이 클릭을 한번 누르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늘 이제 경종을 울리는 투자 그래서 격언으로서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얘기할 그렇습니다. 때 워런 버핏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걸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10년을 네.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초도 보유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그래요? 하면서 굉장히 그 장기 그리고 가치 철학이 담긴 그런 투자 철학을 전 세계에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알렸고 네. 그런 걸 실증으로 이제 입증해냈습니다. 네. 그 밈도 돌았어요. 근데 이 뭐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근데 사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건 너무 당연해.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네. 이렇게 하네요. 따라해 쌀 때 사서 따라해 비쌀 때 판다. 비쌀 때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철학을 지킨 인물인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냥 결국은 이게 주식 투자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이제 손실이 났을 때 근데 이걸 갖다가 둘 중에 하나죠. 언젠가 다시 회복될 거야라고 해서 이제 손절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카카오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한때 14만 원, 15만 원, 15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다시 회복되겠지 했다가 그게 결국 3만 원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손절할 시기를 이제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네. 어떤 분들은 조금만 내려도 그냥 빨리 팔아버리고 또 조금만 올라도 빨리 팔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게 단타는 매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그 손절의 원칙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하락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손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르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게 손실을 보고 있는 거겠죠. 네. 네. 아까 방금 화면에 그래프가 하나 나왔었는데, 지금 자산 규모가 60 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네요. 맞습니다. 저 부분도 사실 인간적으로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네. 태어날 때서부터 부자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젊었을 때 한두 번 투자 성공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꾸준한 철학을 통해서 노력을 했는데 재산이 급격하게 는 것은 사실은 60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장기 투자라든지 원칙 있는 투자 또 이런 모습들이 인간적으로 또한 교훈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또 다른 투자자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투자계의 아이돌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캐시 우드입니다. 한국에서는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이돌이라고 해서 나이를 찾아봤더니 55년생 69살입니다. 근데 네네. 왜 투자계의 아이돌이라고 이름이 붙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굉장히 크게 떴던 때가 그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계시긴 할 텐데 근데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지금 기술주 성장주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들어갔고 그때 150% 이상이 되는 수익률을 냈어요. 아하.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원래부터 이렇게 본인의 회사를 운영했던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투자회사에 근무했다가 나중에 거의 60대 가까이 돼서 60세에 창업했다네요. 창업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어떤 투자 어떤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회사를 차린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빛을 발해서 큰 수익을 냈고 또 이분이 비트코인 굉장히 그 강세론자여서 비트코인 투자가 굉장히 유망하다 또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고 또 그때 비트코인 많이 올랐을 때 또 많은 수익을 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계 어떤 아이돌로 비상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고 있는 주식을 보면 보유 주식을 보면은 버핏과는 좀 반대인가요? 맞습니다. 네. 뭐 투자계에 사실 이제 뭐 무시할 수 없는 거물이 됐는데 방금 우리가 버핏을 얘기할 때 오래 보유할 주식을 가지고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기간 산업들이죠. 철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냈다면 어떻게 보면 전혀 약간 상반된 투자 철학을 갖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혁신주, 신기술이 이제 집적된 그런 회사들의 네. 몰빵 투자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기존 산업을 분산한다 이런 버핏과는 전혀 상반되죠. 혁신주에 대해서 몰빵 투자를 하니까 반대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분의 철학을 우리가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술주라든지 이런 데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오히려 성과를 내서 전혀 대비되는 모습으로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죠. 이름이 돈나무 언니여가지고 봤더니 이름 자체가 캐시 우드여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별칭으로 별칭으로? 예, 캐시니까 돈이고 우드니까 나무 그래서 돈나무라고 하고 네. 이런 혁신적이면서 파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호감을 붙여서 언니라고 이렇게 붙여줘서 우리가 이제 돈나무 언니 이렇게 좀 부르긴 합니다. 이 네. 둘의 투자 패턴이 많이 달라서 그 둘을 중간에서 잘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두 분의 투자 스타일을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